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주들에게 의리를 보여줬죠. 의리를 아주 이 정도면 완벽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엄청난 능력치도 보여줬죠. 나노코박스를 글로벌 판권을 가져와서 기업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또 능력도 보여줬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면은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진영호 회장의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리고 이 항암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선견지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이 살만하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난 부분은 한 적어도 5년 이상 봐야죠. 5년이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오래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용으로 하지 않고 리보세라닙으로만 진행을 해서, 야 드디어 이제 간암 1차 승인 받았어. 중국에서 벌써 승인 받았는데 드디어 글로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그럼 이제 됐으니까 간암하고 간암에 대해서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닙의 이런 병용을 이제 시작해볼까 하는 시점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 정도 됐겠죠. 자, 그렇게 됐다면 다시 시작하자 하면은 한 몇 년이 더 딜레이가 됐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로 정말 좋은 선견 지명이었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호 회장의 이 선택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밀어붙인 이런 결과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주들이 정말 지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중간중간에 이제 주가가 너무나 급등하면서 욕도 정말 많이 먹었죠. 욕을 먹을 땐 먹어야 됩니다.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 나오면 욕 먹어야죠. 잘한 부분도 정말 이렇게 밀어줘 칭찬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못한 부분은 또 욕을 먹어야죠. 그만큼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면.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진영호 회장은 지금 상당히 공매도들하고 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주들과 같은 편에 서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상황이었구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보여진다. 그래서 상당히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약이 정말로 믿을 만한 약물 맞죠? 자, 그리고 공매 잔고가 지금 급감하고 있죠. 공매 잔고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단기 슈팅 마감 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런 부분 다시 이제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좀 보시면 700만 주 수준에서 550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150만 주가 맞죠. 150만 주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말 많이도 줄였죠. 많이도 줄였답니다. 많이도 줄였다. 550만 주니까 7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를 갚았구나. 150만 주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갚았습니다. 단기간에. 정말 많이 갚았는데 공매도 많이 치기도 했죠. 공매 치기도 많이 했죠, 최근에. 근데 이렇게 공매 치면서 뒤로 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갚았다라는 겁니다. 150만 주. 자, 이렇게 갚은 이유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죠. 아주 클리어합니다. 너무나도 클리어한 게 1차 지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1차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정말 깔끔하다. 정말로 깔끔하죠. 위안 부분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거는 PFS는 됐는데 OS가 안 돼가지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하고는 천지 차이. 아주 이거는 그 누구도 딴지를 못 겁니다. 딴지를 걸면은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데이터를 확보했죠. OS, PFS 1차 유선 지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넥삽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이게 지금 거의 올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유의차 확보했다. 알겠지? 인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데이터는 에스모에서
룰대로 SM에서 발표한다. 기다리고 그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겁이 안 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주나 갚았겠죠. 겁이 나니까. 당연히 겁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로 테슬라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거기다 선낭함 1차 이상 종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주면 발표가 되죠. 아스코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 가난 부분이 발표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잘못하면은 공매도는 정말 리밋이 없죠. 리밋이. 계속 정말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급변을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만약에 100배 올라가면은 100배에 대한 손실을 다 갚아야 됩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는 무한대죠. 무한대. 그런 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갚고 지켜보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번 보면은 공매도 열심히 갚았죠. 열심히 갚고 해가지고 지금 150만 주 정도 갚았습니다. 자, 이렇게 갚았는데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자,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올라선 위치가 위안 부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암 3차로 평가받던 수준 언저리까지 왔죠. 자, 그런 위치인데 여기에서는 가남 1차에 대한 군더더기 없는 유의성 확보, 그것도 OSPF에서 둘 다. 그러면 얘가 FDA 승인은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 프레인데이까지도 아주 뭐 전문가가 이제 미팅할 거니까 엘레바의 전문가를 또 영입했죠. FDA 승인은 눈 감고도 할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진두지휘할 거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건 없을 거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스무스하게 진행돼서 FDA 승인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한 1년 정도 기다리면은 승인이 되었다 안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선낭함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 발표하고 거기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희귀약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속 승인을 밟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NDA 승인을 받아낼 수 있겠죠. 아주 빠르게 받아내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리보세라닐 FDA에서 항암제로 승인이 되었다. 국내 최초 항암 신약 회사가 HAB다. 이렇게 되죠. 그런 상징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런 부분을 보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제 PR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엄청나게. 예전 신풍제약이 PR이 거의 뭐 5천인가까지 갔죠. 5천인가까지 갔죠. 그렇게 보통 이제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이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출을 하고 기업의 가치가 확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가남 데이터는 9월 달에 나올 거고 선낭함은 6월 달에 나올 거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낭함 데이터는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겠죠. 다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그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계속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선낭함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 또는 나오기 직전 시점 뭐 그 정도 되면은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서는, 선낭함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서는, 그리고 가남에 대한 부분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또 될 거니까 이제 손에 쥐고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기 위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선낭함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6월 초 정도 되면은 선항 데이터가 나왔다. 이제 나와 버리게 되면은 그다음 또 있죠. 이뮤노믹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6월 달 안에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선낭함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 또는 이 선낭함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정도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그리고 그런 피크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을 바라봐야 되죠. 9월 달. 그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제 6월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4개월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4개월 동안은 이제 가남 데이터 손에 쥐었다, 이 부분 가지고, 그리고 선낭함 데이터 손에 쥐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갈 겁니다. 선낭함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겠죠. 다다음 주 되면 그 손에 쥐고 쭉 가는데, 연말쯤 되면 이제 NDA 승인 신청이 들어야죠. 연말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4개월 정도 후에 9월 달쯤에 가남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가남 데이터가 발표가 될 때까지 공백기가 좀 생겼죠. 공백기가 생기면 이제 그런 부분이 피크를 좀 찍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상해서 주가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낭함 발표가 되기 전, 또는 선낭함 발표가 되고 데이터 확인하고 나서 좀 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하고 가남에 대한 데이터 손에 쥐고 있죠, 일단.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총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제 시나리오대로 올라간다면. 시총이 좀 더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가남에 대한 데이터 손에 쥐고 선남 데이터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손에 쥐고 있다, 이제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갈 거고 가남 데이터는 9월달에 볼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데이터 손에 쥐고 있는, 그리고 NDA 승인 신청, 가남 데이터 보기까지 그 사이에는 모멘텀이, 단기 모멘텀은 없겠죠. 근데 어떤 소식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이체는 하고 있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 이뮤노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주가를 받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 슈팅이 오버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남 데이터를 볼 때까지 하면서 다시 파동을 타는, 하락 파동을 좀 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런 하락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선낭한 데이터, 가난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 가짜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원래 그런 파동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죠. 그 모릅니다. 모르는데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가난 데이터, 선낭한 데이터, 그 데이터의 평가 분만큼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보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야, 가남 선남이 이런데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텐데,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또 잠깐만요. 그러다가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이제 횡보하는 또는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다가 추가적으로 중간에 이제 이뮤노믹에 대한 좀 큰 소식들, 어떠한 또 HF에 준비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 중에 좀 큰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움직이겠죠. 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소식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9월 달이 다가오게 되면은 가남에 대한 데이터 발표, SMO 다가오게 되면은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러다 가남 데이터 발표를 하고 나면은 데이터가 좋냐면 또 아주 강력한 상승, 그러고 나서 또 파동이 일어나겠죠. 하락 파동,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 그리고 가남 데이터 이렇게 좋은데 저가 매수,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선낭한 데이터 가지고 NDA 승인 신청한다.
이런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또는 또 위안 데이터 확보 끝났다, 요것도 이제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다시 상승 파동,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면은 이런 선낭함에 대한 데이터 발표, 이런 부분까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온다면 오버슈팅 어느 정도 나오고 하락하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더 치고 올라갈, 계속 밀어붙일, 위로 계속 밀어붙일 모멘텀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다시 이제 하락판 좀 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잡아서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가겠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가치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낭하면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위험은 손에 쥐고 있고 유사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그 언저리에서 이제 횡보를 좀 타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